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러시아 매체 RT 세르비아 발칸판에 실린 이스라엘 지구상의 지옥의 모습, 베냐민 네타냐후 핵 종말의 기수라는 에세이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세르비아의 작가, 저널리스트, 지정학 이론가인 보리스 나드입니다. 베오그라드대 철학부를 졸업한 그는 많은 저서를 남겼고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로 번역됐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제국의 시대, 승자의 향연, 새로운 이타카, 침묵의 신들, 신화의 귀환, 포스트 아포칼립스, 하이퍼보레안스, 세계 포스트 역사를 향하여, 미국의 이념 등이 있습니다. 보리스 나드는 이스라엘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유대인들은 무고한 희생자로 여겨졌는데 그러한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끔찍하고 잔인하며 무자비한 존재가 됐다는 알렉산드르 두긴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중동 전체를 재편, 즉 식민지화하려는 미국과 서방의 프로젝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오나치 정권이 이끄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모두 똑같이 비인도적이고 광신적인 테러리즘에 의존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유럽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처럼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이 서구 전체의 자유를 위해 싸운다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리스 나드는 아프리카 정치 분석가 사이먼 책의 은디리투로 인용해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워싱턴이 수십 년간 꿈꿔온 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가 숨기지 않는 이 작전의 목표는 테헤란의 정권 교체라고 했습니다. 보리스 나드는 네타냐후가 미국도 모르게 이 작전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면서 미국은 매년 이스라엘에 브라질의 군사 예산에 해당하는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은디리토는 미국이 이 공격에 직접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은 오만에서 미-이란 협상이 재개되기 바로 하루 전에 시작됐다면서 이는 서방과의 협상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정책이 이스라엘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즉 트럼프와 네타냐후 중 누가 공격을 지시했는지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다면서 둘이 한통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태리 지정학자 로렌초 마리아 파치니는 전략문화재단 웹사이트에서 세계는 마침내 유대인 메시아의 출현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고 썼습니다. 시오니스트 교리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의 도착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완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렌초 마리아 파치니는 제3성전 재건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리스 나드는 트럼프는 분명 평화주의자가 아니고 네타냐후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유엔 헌장 위반과 같은 사소한 일이나 가자지구, 레바논 남부, 그리고 이제는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희생자에 대해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역시 키예프 정권이나 서방 진영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매우 오만하게도 테헤란이 항복하지 않으면 더 많은 민간인이 사망할 것이라고 이란을 위협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리스 나드는 은디리투를 인용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의 근원에는 인종차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인이나 이스라엘인이나 모두 비서구 세계 사람들은 서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월주의적 입장에서 행동하는 서구와의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보리스 나드는 2001년 당시 나토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관이었던 웨슬리 클라크의 주장도 언급했습니다. 웨슬리 클라크는 미국의 네오콘 도널드 럼스펠드와 폴 울포이츠가 중동 7개국을 파괴하기 위해 개발한 계획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도널드 럼스펠드가 작성한 기밀 메모에는 향후 5년 동안 미군이 전복시킬 7개국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이란인데 지금 아직 전복되지 않고 버티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식민지 개척을 방어하는 미군 작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식민지화와 분열 또는 중동 국가들을 약하고 무력한 보국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고대 이란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정학자 페이만 살레히가 웹사이트 지정학에서 지적했듯이 이란은 연약하거나 분열된 국가가 아니라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민족이며 고대 문명과 매우 강력한 내부 결속력을 지닌 민족입니다. 보리스 나드는 미국에서 이미 트럼프주의 운동 내부에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이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트럼프 주의자들은 미국의 이란 전쟁 개입에 반대하고 오직 린지 그레이엄 같은 네오콘들만이 전쟁을 지지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첨언하자면 마가주의자의 대부분은 트럼프의 대이란 정책에 반대합니다. 터커 카신이 트럼프를 들이받았고 스티브 배넌도 이란 공격은 미국 우선주의와 아무 상관없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보리스 나드는 이란의 군사적 잠재력을 완전히 파괴하고 친이스라엘, 친서방 리버럴 정권을 세우기 위한 라이징 라이언 작전이 실패할 경우 텔아비브는 3선의 선택 작전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리스 나드는 알렉산드르 두기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3선의 선택 작전으로 이란과 예멘을 직접 공격하고 필요하다면 이스라엘 본토에 더티밤을 터뜨려 자살을 할 수도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3선의 선택은 너 죽고 나 죽자는 작전입니다. 바로 이게 종말론적 시나리오로 일부 이스라엘 장관들은 유럽연합 국가들이 두 국가 솔루션을 지지하고 팔레스타인을 인정할 경우 유럽 수도에 핵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보리스 나드는 말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르 두기를 인용해 이전에는 모두가 이스라엘을 동정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두기는 이스라엘의 행동은 피해 굶주리고 잔인하며 인간 혐오적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평론입니다. 이번에는 짜르그라드에 게재된 현재 미국과 세계 정세와 관련해 날카롭게 핵심을 짚어낸 평론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로스의 웨딩 월츠가 의례적인 춤으로 변하다. 미국 엘리트들, 이스라엘 두고 충돌, 러시아 특수군사작전에서 기회의 창을 얻다라는 제목입니다. 미국 엘리트들이 잔 부딪히는 소리와 거리 시위의 소음에 맞춰 결혼식 왈츠를 추듯 춤을 추는 동안 무대 뒤에서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고 있다. 누가 곧 퇴장 명령을 받을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의 불화와 중동 정세가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알렉스 소로스와 후마 에버딩이 뉴욕 워터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 카말라 해리스와 그녀의 남편, 낸시 펠로시, 척 슈머, 하킴 제프리스, 안나 윈토어 등이 하객으로 참석했습니다. 소로스의 아들 알렉스와 결혼한 에버딘은 힐러리 클린턴과 거의 30년간 일해왔고 소로스 부부는 민주당의 가장 큰 기부자입니다.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은 미국을 포함한 난민과 인권 캠페인을 담당하는 NGO에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에버딘은 무슬림 형제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었을 때 그녀는 2010년에서 2012년에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들을 뒤흔든 아랍의 봄을 감독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의미는 명백합니다. 소로스와 민주당 세력이 이제 공식적으로 연합해 공화당에 더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방 정책 강화에 대한 항의 시위와 ICE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주 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의 안정은 노킹스 운동의 행진과 미국의 이란 전쟁 개입 반대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원 캠페인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노킹스 운동은 미국 시민자유연맹, 지역 무슬림 NGO, 그리고 학생 네트워크를 동시에 조율하고 있으며 이들은 어떤 시위나 폭동에도 쉽게 동원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온건 유권자 이탈을 우려해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한 비판적 언사와는 공개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지만 글로벌리스트들과 대규모 시위사의 조직적 연관성은 모든 관찰자에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편 공화당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을 둘러싼 모순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 사령관인 마이클 쿠릴라 장군을 포함한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5월 국방부 전략가로 임명된 엘브리치 컬비는 중동으로의 대규모 방공망과 탄약 기전이 중국 봉쇄에 필요한 자원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부 전문 매체 세마포에 따르면 컬비는 중국을 최우선 위협으로 여기는 확고한 현실주의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쿠릴라 장군이 적어도 일부 논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구축함과 전투기, 기타 군사자산을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펜타곤은 아직 중동의 두 번째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할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커 카슨은 이란과의 갈등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스티브 배넌과의 팟캐스트에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붕괴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사실상 종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런 칼슨과 입씨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 칼슨에게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정치평론가 이고르 드미트리예프는 미국이 앞으로 며칠 안에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함대와 공군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었고 미국은 이미 많은 병력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테헤란을 즉시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협상을 했어야 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발언을 한 뒤 G7을 따라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기지에서 중동으로 떠나는 공중급유기의 수는 32대로 늘어났습니다. 자르 그라드는 미국 이란의 갈등이 심화되면 트럼프는 공습 지원에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레이시언과 록히드 공장은 중동을 위한 팩3, AIM-120, 제뎀 생산에 집중될 것이며 우크라이나는 찬밥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러시아가 얻을 보람은 유가 상승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계산에 따르면 배럴당 10달러가 오르면 연간 130억에서 170억 달러의 새로운 세수가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타임 스케줄도 러시아 편이라고 했습니다. 2025년 가을 미국 의회는 예산 관련 주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고 또 다른 셧다운 위험이 겹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세를 강화할 기회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백악관이 정말 중동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기로 결정했는지 그저 긴장감을 조장하려는 시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든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을 유리하게 종결시킬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자르 그라드는 분석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